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산업보건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산업보건의 개요, 자, 두 번째로는 산업재해, 세 번째로는 직업병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산업보건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업 근로자들이 높은 상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의 증진과 유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 증진 그리고 작업 환경의 직업 예방, 유해한 작업 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서적이나 생리적으로 작업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을 배치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산업보건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노동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집약적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력 관리의 필요성 인식의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역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근로자와 작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의거하면은 휴식 시간을 제외한 일일 8시간이다. 그래서 일주일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근로강도 지표는 에너지 대사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RMR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은 작업 대사율로 저희가 여기 작업 대사율로 저희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기초 대사량에 대한 근로 대사량입니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그럼 분자의 그 근로 대사량이 크게 되면은 당연히 작업 대사율이 크게 되겠죠. 자, 5번을 보시면 그래서 RMR이 7 이상이다. 그럼 어떤 운동일까? 근로의 대사량이 크므로 경노동이겠죠.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것은 뭘까? 경로등이겠죠. 그러니까 사무직 책상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작업 대사율, 즉 에너지 대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경로동이 2에 해당하죠. 그래서 7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몇 칼로리? 3,500칼로리다. 그리고 두 번째, 정형적인 지속 작업 3,000칼로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D, 중노동이다. 그래서 4에서 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략 저희에게 포함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특성 및 보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주작업의 근로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 2.0 이하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뭐 그렇게 표현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업 중량에 제한을 두고 있고 기립 자세에서 오래 일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온 저온 저갑 작업 시에는 냉난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을 보시면 생리휴가, 산전휴가, 산후휴가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연소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일일 7시간, 주당 40시간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에 따른 뭐 영양관리, 뭐 강 노동 작업에 대해서 보시면 광함이 된장, 간장, 우유 등이 필요하겠다. 예, 영양 관리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노등이 아까 3,500칼로리 뭐 이렇게 되고 있었죠. 3,450칼로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중노동은 3,100에서 2,000 칼로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영양 관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재해 원인에 대해서 보시면은 인적 요인이다. 자, 환경적 요인이다. 그래서 불안정의 상태, 불안정의 행동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적 요인은 불안정한 그 상태가 되겠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렇게 인적 요인이 그 관리상의 원인, 생리적 원인, 심리적 원인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불안정한 행동이 되겠네요. 이게 불안정한 행동이 되고 바꾸겠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보시면 산업재해 상병 분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망이 있고요. 그리고 중상이 있습니다. 중상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다. 중경상은 8일에서 휴업이 14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산업재해 지표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수율이 있고요. 도수율이 있고 강도율이 있다. 건수. 뭔가 좀 건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재해 건수다. 그래서 재해 건수가 중요하겠다. 그죠? 곱하기 1000을 해주고 있다는 거. 도수율은 영 근로 시간에 대한 재해 건수다라고 보시고 곱하기 100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 ILO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도율을 보시면은 연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 손실 일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겠지만은 건수율과 도수율과 강도율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로 자극의 그 자각 증상, 피로의 자각 증상인데 이거 상대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1군, 2군, 3군으로 나뉘면서 거의 좀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산업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일리의 재비율이라는 것입니다. 하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잠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휴업재해가 있고요. 현성재해가 있고 불현성재해가 있고요. 잠재성재해가 있다. 그래서 하인리의 법칙은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대 29대 30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자, 이게 사망사고를 저희가 보통 1을 놓고 보고요. 그래서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많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성, 잠재성 재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들을 재해 가능성을 예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상해나 사망, 경상해, 경상해, 그리고 무상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상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건들이 29가 발생이 되고 또 나타나지 않는 것들 300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리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보시면은 교육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규제적으로 해야 된다. 환경적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 4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업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작업병 중에서 열중, 중, 그리고 저온장애, 이상 기압에 의한 이렇게 질병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울 때, 더울 때 읽어보면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야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그래도 요거 한 번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열경련, 아무래도 여름이 더울 때 고온 환경에서, 그러나 이때 체온이나 그리고 혈압의 상승은 없다라는 거. 예. 이런 거 증상이 맥박 상승, 이명, 구기, 현기증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 그리고 염화칼슘, 지금 뭐예요 이게?
소금의 감소, 그죠? 혈중의 소금의, 그러니까 혈중의 소금 농도의 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열사병은 41도에서 43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43도 이상이 일어나면 80%가 사망이 되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열사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저온장애는 여러분들이랑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상기압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까요? 뭐 진폐증 여러분들이랑 관계 없겠죠. 납중도 역시 크롬정도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환경위생 관리에 대해서 작업 환경 원칙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다. 자, 대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 대치 방법에는 물질의 변경, 뭐 공정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위생대책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크게 모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격리,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은 그 저장 물질, 시설 공정 및 작업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격리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기네요. 벤틸레이션이겠죠. 벤틸레이션. 자, 네 번째는 교육이다. 자, 교육 대상은 누가 될까? 경영자, 기술자, 감독자, 작업자별로 알맞은 내용으로 교육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교육 대상에 들어가겠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작업병 일반적인 관리 대책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산업위생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다. 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안전화. 그죠? 안전화. 여기 있죠? 안전화. 그 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 보호 환경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보호의도 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갑, 장화, 그 다음에 하이바, 우리 보호모 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